할게요. 자, 보시죠.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어음이에요. 어음. 우리 시험에서 이제 어음과 관련돼서 입력을 하라고 출제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산세무 2급에서 전산세무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음에 대해서 우리 분계만 끊고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무, 그러니까 AT 시험, 자꾸 헷갈려서 그 두 개를 같이 써야 되니까. 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계를 끊고요. 분계를 끊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어음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받을 어음이 왜 뭐 할인으로 없어졌는지, 매각으로 없어졌는지, 추심 때문에 없어졌는지 이런 어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음을 관리하게끔 출제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라고 하면 평상시대로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대로 평상시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평상시대로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 자, 보실게요. 외우시면 돼요. 평상시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자, 어음과 관련된 라인을 클릭을 해요. 지금 받을어음 위쪽에 있으니까 이 받을어음과 관련된 라인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블럭이 다 싸잡힐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F3번 단축키는 암기하시는 거 권장. F3번 내지는 좀 이따가 일반 점표 입력할 때 기능 모음에서 자금 관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단축키 외우시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단축키를 눌러요. F3번. 이렇게 누르면 일반 점표 입력 바로 하단부에 이렇게 떠요. 뭐냐, 일반 점표 입력 하단부에 이렇게 받을어음 관리라고 떠요. 이제 일반 점표 하단부에 관리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어음 상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만 해주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어음 상태 있죠, 어음 상태. 어음 상태는 아래에 있는 메시지 박스에 메시지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음 번호 있죠? 어음 번호도 F2번을 클릭하면 어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음을 당초에 받았으니까 어음을 입력을 해놨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F2번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서가 안 가는 곳은 입력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만 커서가 여기 할인기관의 경우 F2번을 클릭해가지고 내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어디에서 내가 매각 거래다라고 하면 내가 매각한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 은행을 우리가 F2번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험에서 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 여태 전산 세무 2급까지는 매각 거래일 때 우리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 쓰죠. 맞죠? 그거에 대해서 금액을 다 줬을 거예요. 맞죠? 근데 AT 시험은 그 금액을 안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인료를 구하게끔 출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음의 할인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음의 할인이 뭐였어요?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어음의 만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우리가 미리 땡기는 걸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할인료 구하는 공식. 여기다 쓸게요. 할인료 구하는 공식인데 이렇게 합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할인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어음의 액면 금액 있죠. 액면 금액 뭔지 아시죠? 만기에 우리가 받는 걸 액면 금액이라 하잖아요. 그 액면 금액에다가 할인율. 할인율을 일단 곱해요.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는 율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 줄 겁니다요. 근데 이 할인율 자체가 몇 년치냐면 이 할인율이 퍼센트니까 1년치.
그렇죠. 할인하는 퍼센트 자체가 은행에서 1년치 가지고 할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분모가 12개월이 되겠죠? 할인율 자체가 1년치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음의 만기가 5월 20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5월 20일? 어음의 만기가 오늘 며칠이죠? 10월 4일? 예. 어음의 만기가 10월 4일이에요.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은행한테 언제 내가 어음을 할인했냐면 예를 들어서 8월 4일 날 했대. 8월 4일 날. 그럼 2개월 일찍 할인했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 내가 일찍 할인한 개월 있죠? 그걸 여기다 얹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분자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죠? 분자에다가는 내가 할인 일찍 한 거 있죠, 여러분들? 몇 개월 일찍 할인했냐? 그럼 지금 만기가 10월 4일이니까 8월 4일 날 은행에 가서 할인했으면 2개월치 먼저 할인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지? 요 분자에다가는 할인 기간. 아시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거 외워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예. 시험에 가끔 안 줄 때 있거든요, 이거를. 어차피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풀어볼 테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풀어보시면. 자, 참고하시고 지울게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4페이지 54페이지. 자, 유인물 4페이지 오시고. 자, 4페이지에 자료 설명하고 평가 문제 있죠? 자, 항상 자료 설명하고 평가 문제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품 매출처 설악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자, 일단은 국민은행에서 할인했대. 할인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품 매출처로부터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이건 받을 어음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받을 어음을 할인한 거예요. 자, 할인료 25만 원을 차감한 잔액. 이렇게 할인료를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아까 했던 그 공식을 외워주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할인료 2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럼 우리가 어음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되겠죠? 액면금액. 맞죠? 일단 25만 원이 매출 채권 처분 수실인 건 알겠어요. 근데 어음이 얼마짜리인지 확인해 봐야죠. 보니까. 자, 여기 1000만 원짜리죠. 위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우리가 지급 날짜는 1월 15일이에요. 맞죠? 근데 만기일이 언제래요? 어음 보시면 만기일 언제입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2월 15일이잖아요. 맞죠? 2월 15일. 되셨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할인 그쪽이 아닙니다요. 여기 방배 지점. 아니, 잠깐만요. 요거. 자, 일단은 여기 지급기일은 2월 15일이고요. 그죠? 근데 지금 1월 15일이니까 우리가 한 달 일찍 할인한 거죠, 여러분들. 그럼 아까 했던 12분의 1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000만 원짜리잖아요. 요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할인율이 12%다. 그러면 12%. 요게 1년치. 아시죠? 근데 요거 중에 12분의 지금 1개월이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셨죠? 할인 구하는 공식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어음을 25만 원 제외한 나머지에 처분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입력해 볼게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분계가 아마 3개가 끊길 거예요. 3개. 맞죠? 받을 어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보통 예금이죠. 그럼 이거 자동적으로 다 걸진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K랩은 다 걸죠, 컴퓨터가. 여기는 분계 수가 좀 많으면 다 안 겁니다. 그건 좀 참고하시고 해보죠. 자, 그럼 일단 평가 문제 1번이 거래 자료 입력하세요. 누가 봐도 분계 끊으세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아까 있던 F3번 눌러서 이게 어음 관리하세요. 그 뜻입니다요. 해보죠. 자, 그럼 일단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1월 15일 하셔야 돼요. 그죠? 1월 15일 날 어음 할인한 거잖아요. 자, 대변에는 받을 어음 까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설악한테 받을 어음이었죠? 설악. 금액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뭐 보통 예금부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매출 채권부터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좀 불편한 게 여기는 잘 안 써줘요. 3글자 이상이 잘 안 써집니다. 맞죠, 여러분들? 세 글자씩 치려고 하면 검색이 안 돼요. 맞죠? 예, 검색이 안 돼 바로 걸리네, 또. 맞죠? 좀 불편하시면 F2번 누르셔가지고 클릭하셔가지고 찾아도 돼요, 여러분들. 예. 자, 여기가 1,00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안 걸어줘요. 이제부터는. 지금 분계가 3개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아마 나머지를 안 걸어줄 거예요. 차변에 보통 예금. 보시면 안 걸어주죠. 여기. 그럼 이거 보고 쓸 수밖에 없어요. 요 아래 거 차익 나는 거 차익 있죠. 차익. 차익이 마이너스면 차변이 빵꾸 난 거예요. 차변에 빵꾸 났다 그 뜻이거든요. 대변이 빵꾸 나면 그냥 부호가 그대로일 거예요. 플러스. 맞죠? 예, 이 금액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귀찮아요. 많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시죠? 그나마. 아까 했던 게 그나마 차악입니다. 차악. 그래서 여기다가 975만 원 이렇게 잡아야죠. 어쩔 수 없지. 자, 여기까지는 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 어음과 관련된 라인 아무거나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받으러 이쪽 아무거나 클릭 라인 클릭하면 이렇게 블럭이 서집니다. 그죠? 그리고 F3번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죠? F3번 누르면 하단부에 받으러옴 관리가 떠요. 슛.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2번 맞나? 이거 확인하시면 어음 상태 이쪽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쪽 보시고 이거 맞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할인 전액 맞죠? 넘어갑니다. 엔터 치시면 돼요. 요 흰색밖에 입력이 안 됩니다요. 요런 데밖에. 예. 엔터. 자, 어음 번호 하는 건 방법이 2가지예요. 직접 입력한다. F2번 클릭한다. 예, 누가 봐도 후자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F2번으로 클릭하시면 여기 설악한테 여러분들 어음 받은 거 보이시죠? 여기요. 이 550만 원이라 돼 있잖아요.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금액 일치 좀 하지 않네요. 예,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알죠? 그냥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거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요. 그래서 뭐 12월 30일이라고 만기는 맞잖아요,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세요. 아시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엔터 누르셔가지고 커서 가는 데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했더니 이제 할인기간 나오죠. 할인기간. 그죠? 자, 할인기간인데 우리가 할인기간 같은 경우에는 F2번으로 문제에서 어디라고 줬냐면 아까 국민은행에서 할인했다라고 줬죠. 국민은행에서 할인.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국민은행 됐고. 그 다음에 지점인데요. 자, 우리가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지점인지는 안 줬어요. 안 줬으면 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요 지점은 아니에요. 뭐냐면, 보실게요. 나한테 어음을 준 놈이 설악이잖아요. 맞죠? 이거를 설악의 국민은행 방배지점에서 2월 15일자에 어음대금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방배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음을 할인하는 곳이 꼭 설악의 은행 가서 할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은행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지. 맞죠? 근데 이렇게 지점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지점을 쓰시면 돼요. 아셨죠?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 잘 걸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점 다 세팅되어 있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아우, 이렇게 다시 해야지. 그럼 여기 지점, 일단 그냥 방배라고 치면 되겠죠? 방배? 방배. 자, 그리고 지금은 할인율 언급이 없죠? 근데 실제로 할인율이 방금처럼 뭐 12%다라고 하면 12 적으셔야 돼요. 알죠? 지금처럼 안 주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모르니까 패스하는 거고요. 알죠? 여기 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 가지고만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 뭐, 추심일 수도 있고, 만기가 돼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엔터 치실 때, 그 커서가 가는 것만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입력해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하지 마시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게 요놈 식게요. 아유. 자, 여기 보시죠 이제.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음을 상대방한테 줘요. 그럼 어음을 상대방한테 주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겠죠.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요, 그 어음 책자를 받아야 돼. 어음 책자. 알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음을 등록을 해야 돼. 내가 어음을 처음 주면. 그게 회계 1급에서 나오거든요. 회계 1급에서는. FAT에서요. 좀 헷갈려, 저도. 그래서 아무튼 AT 쪽에서 나와. FAT. 그게 전산회계고, TAT는 전산세무. 그래서 어음 등록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알죠? 먼저 시험에서 어음을 등록하세요.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알죠? 그럼 어음부터 먼저 등록을 하셔야 돼. 어음을 등록 누릅니다. 누르면 이거 어음책 있죠? 어음책은 내가 어음 책자를 수표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책. 어음책을 언제 받았냐를 여기다 문제 줄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알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어음 종류 줄 거예요. 대부분 전자어음이 일반적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음 종류는 문제에서 주는 대로 여기 선택하시면 됩니다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내가 어음을 지급어음이면 만기에 주는 거 있죠. 맞죠? 내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갈지 그것도 문제에서 줄 거고. 네. 그리고 어음 있죠, 여러분들. 어음. 네, 보시면 우리 어음 번호 같은 경우는 20자거든요. 20자 숫자가 20개? 그럼 여러분들이 가급적 한 4글자 또는 5글자 이렇게 딱 틀 잡으셔가지고 치시는 거 권장. 한꺼번에 다 치면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뭐 5글자나 아니면 4글자씩 끊어서 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뭐 이건 연습을 나중에 우리 그 FAT 할 때 하셔야 되겠죠. TAT 시험은 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시면 끝나요. 등록. 그래서 이제 지급어음 여기 관리라고 있죠. 지급어음 관리. 지급어음 관리 발행이라도 처음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음은 이미 우리가 등록해놨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음 번호에서 F
2번을 클릭하면 우리가 방금 여기에 등록했던 어음이 뜹니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실 때 어음을 새로 등록해서 자금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일단 어음 등록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F2번 클릭하시면 우리가 등록한 어음이 뜰 거라는 뜻이에요. 알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못 넣었는데 그 유인물 5페이지로 가실래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데 이거 뭐냐면 자, 정부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의 매입 있잖아요. 요것 좀 설명 좀 할게요. 여기 화면 좀 보실래요?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좀 해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 시험 뭐 나오냐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 쓰면은.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형 자산의 매입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오늘이 10월 4일이죠? 10월 4일 날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장치 쥐들 조금 지금 녹화 중입니다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계장치 취득을 위한 정부 보조금 3억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분계 이렇게 끊습니다, 여러분들. 다 분계 어떻게 끊냐면, 그럼 보통예금이 3억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3억. 대변에 정부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 일단 3억 이렇게 끊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실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10월 4일 날 BS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뜻입니다. 우리가 정부보조금 요거예요. 자, 보시면. 자, 내 통장에, 보통예금 통장에 3억 들어가 있죠? 이거 다 누구한테 보조받은 거예요? 물론 내 보통예금이 그냥 전부 다 정부보조금만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3억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정부한테 보조받은 거라서 이 보통예금 통장 안에 속된 말 우리 이 말 쓰죠. 내 돈 태웠다라고 하죠. 내 돈 들어가 있다. 이 보통예금 통장 안에 내 돈 들어가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은 그 자산을 차감하는 놈입니다. 그 자산 중에서 정부 보조금 뺀 것만큼만이 순수한 내 돈, 내 자산이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거? 오케이? 어려우신가? 아니, 이 보통예금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산 3억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 뺀 나머지가 순수한 내 거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순수한 내 돈 없잖아요, 보통예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정부 보조금 뭘까요? 보통예금 차감하는 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 하면 자산의 차감 계정. 우리가 보통예금만 까는 게 아니라 다 까요, 자산은. 그래서 요 정부 보조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합니다. 마치 감가상각 누계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회계를 많이 접하시다 보면 이런 애들 거의 엄청나게 보실 거예요.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나오는 문제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대변 태생인 거예요. 차변을 까는 놈이니까. 되실까요? 자, 그리고 또 사례 드릴게요. 우리 시험에는 두 개를 같이 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한 걸 일단 보통예금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 사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면 10월 며칠이라고 할까? 10월 11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기계장치를 5억에 좀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어느 5등급.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면, 그러면 여기에 내 기계장치 5억 주고 샀어요. 근데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3억과 내 통장 안에 들어가 있는 2억 이렇게 나누어서 기계장치 샀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자,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기계장치 (5억이) 증가할 거잖아요. 그죠? 5억이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5억 나가죠,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거예요. 이렇게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재무상태표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얘를 이제 복사 좀 할게요. 뭐야.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 표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계장치 5억 주고 샀잖아요. 취득원가는 5억인데 여기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3억은 뺀 나머지 2억이 내 돈 주고 산 기계장치의 금액이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로 돌려야 돼요. 보통예금을 깠던 정부보조금을요. 얘를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정부보조금으로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 빼야죠. 여기 이거 어미는 보통예금 차감하는 놈이죠. 일단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얘는 정확하게는 보통예금 차감하는 놈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부 보조금. 이렇게 갈아 끼우는 겁니다. 장 종료되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요 분계 이해되세요? 두 번째 거? 요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이거 분계를 퉁쳐봐요. 보통예금 그러면 순수하게 2억 나가잖아요. 내 통장에서는. 여기 대변에 5억, 여기 차변에 3억. 보통예금 차감하는 놈이니까. 왜냐면 요 두 개 같이 날아가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나간 거니 얘 날아가고 일단 여기서 날아가고 여기서 날아가고 나머지 2억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색깔로 해야 되나? 요거 있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이고 손가락 왜 이렇게 떨리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있는 보통예금에서 대변으로 3억 날라가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은 내 돈 가지고 이제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가는 게 얘도 같이 없애야지. 맞죠? 여기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힘드시면 더 이상 보통예금을 차감하는 정부보조금이 아닌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정부보조금 갈아 끼우는 거예요. 더 헷갈리시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같이 없어져야죠. 이제는 여기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곳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나갔으니까 기계장치 취득하는데 되시겠어요? 둘이 같이 사라져야 되긴 하겠죠. 맞죠? 같이 사라지면서 내 통장에서 2억 나가는 별도의 분계가 이렇게 나누어서 끊겨야 되는데 이거 한 방에 끄는 거예요, 그냥. 알죠? 그래서 정보보조금은 다 까요. 막 그렇죠. 보통예금도 까고 건물도 까고 기계에서도 까고 자산 다 까요, 여러분들. 알죠? 그 자산 안에 정보보조금 받은 것만큼은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용자들한테. 네, 그래서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그 이상한 말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봐야 돼, 피해를. 자, 됐고. 자, 그럼 다시 우리 문제 좀 읽어볼게요. 5페이지. 자, 무조건 자료 설명하고 평가 문제예요. 자, 5페이지 오시죠. 자, 자료 설명 오죠. 자, 여기 5페이지 유인물이요. 자료 설명. 자, 기숙사로 사용할 건물을 구입을 했대요. 근데 보니까 여기 위에 1월 10일 날 샀죠? 보니까요. 자, 건물을 구입하고 관련 정부 지원금 3천만 원을 포함한 대금 전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요거 누가 봐도 메인 매출점표잖아요, 여러분들.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걸 우리가 입력을 하려면. 근데 기숙사 건물 사는 거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불공제라고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그 뜻이에요. 자, 자료 설명 2번 볼게요. 자, 당사는 1월 3일에 중소기업청에서 정부보조금 3천만 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수취했었대요. 수취하였으며 일반 전표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알죠?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제 메모장에 켜서 할게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1월 3일자에. 분께 이렇게 끊겼을 거란 말이에요. 1월 3일자 이렇게 끊겼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3천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정부보조금. 요거가 보통예금 차감하는 놈. 이렇게 끊겼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보통예금 통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 하나도 없음.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여가지고 내 돈 들어가 있는 거 없음.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분개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보니까 다시 문제를 볼게요. 자, 평가 문제. 자산 구입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래요. 그럼 위에 있는 세금 계산서 보고 우리가 입력하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번. 정부보조금 관련 내역을 일반 전표 입력 1월 10일에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뭔지는 곧 할게요. 이거 일단 위에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등록된 자료를 이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지는 곧 설명드릴 거고요. 자, 위에 보죠, 위에. 자, 위에 보니까요. 시험에서는 실제 AT 시험은 거래처도 잘 안 줍니다, 여러분들.
AT 시험이 좀 더 실제 업무에 가깝게 내요. 실제 업무로 따지면 AT 시험처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메인 매출 전표에 누가 봐도 1월 10일자를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보니까 내가 기숙사 건물을 매입하면서 8,800만 원 줬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죠? 지금 덕유라는 애한테 지금 부동산 건물을 지금 구입을 했고요. 맞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화면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8,800만 이거 현금 아닙니다요. 왜냐면 보통예금 여러분 여기 자체가 우리가 선수금, 보통예금 이런 애들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세금 계산서 구조가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렇게밖에 못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현금은 뭐냐면 아까 건물을 구입하고 전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8,800만 원 전부 다 신한은행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3천만 원과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5,800만 원 이렇게 합쳐서 준 거죠.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분께 끊으세요. 일단 이 뜻이 돼요. 자, 그럼 해보죠. 우리 일단 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좀 들어갑니다. 네, 그냥 여러분 메뉴 검색하는 게 제일 짱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먼저 들어오시고, 가급적이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일반 전표 입력 계속 켜놓고 계시는 게 좋아요. 맞죠? 얘네들 계속 사용하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날짜는 1월 10일이죠. 1월 10일. 자,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걸 유형을 외우고 계셔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인 거잖아요. 기숙사 건물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뭐예요? 몇 번이죠? 51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대로 우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메인 매출 전표입력 또 나와요. 그래서 51번 과세죠. 자, 그 다음에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요. 알죠?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니까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전 넘어갈게요, 그냥. 자, 공급가액은 8천만 원이라고 줬죠? 거기 그 세금 계산서 보시면 여기 공급가액 8천만 원이라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내가 구매자니까 공급자 상대방 덕유 잡아야 되겠죠? 장 종료 후 시간의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쪽이 뭐냐면 우리 전산세무회계요. 자, 우리 전산세무회계에서 K랩 할 때 전자가 맞냐 아니냐 할 때 1번 여, 0번 부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줄 거냐면 전자 입력으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거기다 모르고 못 썼는데 여러분들이 전자 입력으로 할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메시지 박스 보실래요? 여기 메시지 박스 보시면 아예 1번 전자 입력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도 전자에 1번 여 하잖아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무슨 말인지는 사교시 때 할게요. 사교시 때. 알죠? 요것도 시험에 출제하긴 하거든요.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자, 그래서 일단 전자세금의 여 1번 하면 전자가 맞다 그 뜻이에요. 전자 입력은. 자,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어야죠. 보통 예금에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분계 유형은 혼합. 똑같습니다요. 1번 현금, 2번 회산, 3번 현금, 4번 카드 똑같아요. 혼합. 자,
근데 주의하실 건 여기 원재료가 아니죠. 건물이죠. 그래서 얘를 원재료가 아니라 건물로 돌리시고. 그리고 제발 완성 건물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완성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창조해내시면 안 돼, 개정 과목. 됐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다 나갔죠? 맞죠? 그래서 대변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3천만 원 하고, 네, 8,800만 원 한꺼번에. 맞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자, 근데 조심하실 건, 우리가 여기 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금하고 적금의 거래처를 꼭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한은행도 걸어 주셔야 되겠죠? 이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감점 처리해버립니다. 자, 신한은행.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요 분계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분계입니다. 요 분계. 어디 갔냐? 메모장. 그죠? 그럼 우리가 1월 10일자에 요거잖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빼면 건물 지금 8천만 원 주고 샀죠? 맞죠? 8천만 원 주고 샀고 부가가치 없다고 해볼게요. 그럼 보통 예금에서 우리가 8천만 원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정부 보조금은 우리가 건물 8천만 원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게 3천만 원 들어가 있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이 우리가 순수하게 내 돈 가지고 취득한 건물이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놈 식기를 빼요. 빼고 요거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금을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을 빼요. 더 이상 이제 건물을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을 갈아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부 보조금이 건물을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을 갈아 끼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분계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했죠. 부가세 대급금 해가지고. 그죠? 그럼 일반 전표할 건 요거 갈아 끼우라는 얘기예요. 되셨을까요? 여기. 얘랑 똑같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얘가 나가서 요것도 나가고 여기도 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5천만 원은 내 보통 예금 통장에서 나가는 거, 내 돈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전부 다. 알죠? 근데 요 날아가는 것 중에 다시 5천만 원 새롭게 내 보통 예금에서 나가는 거고. 알죠? 자, 그러면 이 분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에 있는 분계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했으니까 요 아래에 있는, 즉 보통 예금을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 빼서 건물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갈아 끼우는 분계 하세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얘는 이 AT 시험은 아까처럼 뭐 감가상각 노계액이든 대손충당금이든 어떤 걸 차감하는지 안 보여주잖아요. 그게 문제. 자, 이 화면 보실래요? 뭐냐면 화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부라고 쳤거든요. 여기 보실래요? 하면
그럼 실제 우리 그 K11 여기에 참고해가지고 뭐 여기다 보통예금,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건물 이렇게 걸어놔요. 참고란에. 근데 문제는 AT는 그걸 몰라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얘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 들어가 보실래요?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 들어오실래요, 여러분들? 자, 들어오시면 또 메뉴도 너무 더럽게 복잡해. 다 들어오셨어요?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 여기다가 찾으시면 돼요. 알죠? 여기는 그냥 검색하는 게 제일 짱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정 과목 찾을 때 그냥 컨트롤 F가 단축키죠, 여러분들. 맞죠? 컨트롤 F로 정보 보조금을 찾아요. 정부 보조금. 만약에 정보 보조금 안 찾으시면 국고 보조금이라 하셔도 되고. 네, 치면은요. 이렇게 126번 먼저 잡히죠? 찾으셨어요? 응. 근데 보시면 구분의 차감이라고 있잖아요. 요 차감이 뭐냐면 아까 차감 계정 그 뜻이에요. 차감 계정인데 보이세요? 그 관계 103번. 이게 뭐냐면 103번을 차감하는 정보 보조금이다 이 뜻이에요. 그 103번이 혹시 뭔지 아시는 뭐 계정 과목? 이거 보통 예금이 103번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이 126번 정보 보조금 보통 예금 차감하는 정보 보조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네, 그럼 한 번 더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컨트롤 F로. 그럼 정보 보조금 아까 2개였으니까 한 번 더 검색해보면 찾기. 해봤더니 여기 정보 보조금 또 나왔죠. 차감하는 놈이라고. 얘가 관계가 202번이잖아요. 202번이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219번 정보 보조금은 여기 202번 건물을 차감하는 정보 보조금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202번이 뭔지 모르시겠으면 코드에서 202 치시면 되는 거고 또. 아셨죠? 그럼 이 뜻이네. 126번 정보보조금을 219번 정보보조금으로 갈아 끼워라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 분계는 일반 전표 입력이 하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해보죠. 자, 날짜가 1월 10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월 10일 문제에서. 그럼 일단 정보보조금이 자산을 까는 놈이잖아요. 그럼 대변태생이죠. 그럼 대변을 다시 까니까 차변. 그래서 차변의 정보보조금. 근데 우리가 지금 깔려고 하는 건 보통 예금 차감하는 정보보조금이니까 126번 까는 거잖아요. 그게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건물을 차감하는 정보보조금으로 새롭게 갈아 끼우는 거죠. 그럼 건물을 차감하는 놈은 차변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이 되는 거고. 대변의 정보보조금. 네, 이렇게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도 여러분 출제를 가끔 해서